낡은 레코드판이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바늘이 홈을 긁으며 내뱉는 소리는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잡음처럼 들린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소음 속 어딘가에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흘러나온다.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무언가였을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대서양 양편에서 록 음악은 기성 문화를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이었고 그 낯선 에너지는 누군가에게는 해방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이었다. 그 시대의 긴장이 구체적인 공포를 찾아 헤맬 때 음반 속 역방향으로 숨겨진 메시지라는 개념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비틀즈였다. 1969년 무렵 일부 팬들 사이에서 폴 맥카트니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음반 속 숨겨진 단서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레볼루션 9을 역재생하면 턴 미 온, 데드맨이라는 문장이 들린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 소문은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아무도 명확히 부정할 수 없었고 그것이 소문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논란이 진짜로 불타오른 것은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도마에 오르면서였다. 이 곡을 역재생하면 히어즈 투 마이 스위트 세이턴이라는 구절이 들린다는 주장이 특정 종교 방송을 통해 퍼져나갔고 단숨에 수백만 명의 귀에 닿았다. 록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가 동시에 가장 깊은 의심을 받는 곡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의심의 손가락은 한 밴드에서 멈추지 않았다. 퀸, 이글스, 블랙 사바스를 비롯한 수많은 밴드의 음반이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기 시작했고 주장하는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타났다. 1970년대를 거치면 록 음악에는 사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종교단체와 일부 언론을 타고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었다. 막연한 소문이 점점 더 단단한 형태의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은 이 불안이 절정에 달한 시대였다. 이른바 사탄 패닉이라 불리는 사회 현상이 미국 곳곳을 휩쓸던 무렵, 록 음악은 청소년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음반을 모아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변하고 있었다. 1985년, 이 논란은 마침내 미국 의회 청문회에까지 발을 들였다. 음악 업계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백마스킹의 위험성을 의원들 앞에서 직접 주장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역방향 메시지가 담긴 음반의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일부 뮤지션들은 자신의 음악을 의회 앞에서 직접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반을 실제로 분석했을 때 무엇이 발견되었을까? 연구자들이 문제의 구간을 직접 분석한 결과 역재생음 대부분은 명확한 언어적 패턴을 담고 있지 않은 불분명한 소리였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러나 청취 전에 이 구간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는 안내를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해당 문장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한 심리학 연구팀이 설계한 실험은 이 현상을 더 또렷하게 보여준다. 동일한 역재생 구간을 두 집단에 들려주었을 때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들은 집단은 대부분 의미 있는 문장을 인식하지 못했다. 반면 여기서 이런 말이 들릴 것이다라는 힌트를 먼저 받은 집단은 상당수가 정확히 그 문장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실제로 듣는 소리는 귀로 들어온 신호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결정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파레이돌리아와 아포페니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본래 무질서한 자극 속에서도 패턴과 의도를 읽어내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이 현재의 유력한 설이다. 구름 속에서 얼굴을 발견하고 빗소리에서 이름을 듣는 것처럼 역재생된 소음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듣는 것 역시 같은 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믿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능력은 인류에게 생존 본능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 일부 밴드는 백마스킹을 의도적인 예술적 장치로 활용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역재생 상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짧은 구절이나 소리를 음반 안에 심어두는 것이
당시 일부 뮤지션들에게는 일종의 음향 실험이었다는 것이다. 의도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뇌의 착각이라는 설명 하나로 논란 전체를 정리하기 어렵게 만든다. 첫 번째 가설은 일부 제작자들이 실제로 역방향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녹음 기술로 그런 작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며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도 드물게 존재한다. 이 가설이 맞다면 청중은 알지 못한 채 음악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층을 통과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제작 문서나 증언이 확인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두 번째 가설은 인지과학이 제시하는 설명이다. 역재생된 음성은 특정 언어의 음소 패턴과 우연히 유사해질 수 있으며 뇌가 그것을 의미 있는 문장으로 자동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실험 데이터로 상당 부분 뒷받침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서로 접촉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같은 구간에서 동일한 문장을 독립적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함께 남는다. 세 번째 시각은 사회학적 해석이다. 백마스킹 논란은 음악 자체의 문제이기에 앞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공포가 구체적인 적을 찾아 만들어낸 도덕적 패닉이었다는 관점이다. 재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화가 대중화되었을 때도 비슷한 형태의 공포가 반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시각도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사례들의 존재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논란이 남긴 가장 뚜렷한 흔적은 음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믿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큰 실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백마스킹 논란은 지금도 자주 인용된다. 의회를 움직이고 음반을 불태우고 법안을 논의하게 만든 것은 결국 검증된 증거가 아니라 공유된 공포였다. 이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음반을 거꾸로 틀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듣는다. 그것이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안에 심어져 있던 것인지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직 확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소리의 정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그 소리에서 무엇이 들리는가?